네, 발표를 시작을 해보면요. 남산도서관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922년 경성부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45년 해방 뒤에 서울 남대문 도서관으로 바뀐 다음에 65년에 현재 위치로 이사를 오죠. 이사를 와가지고 남산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개관 100주년을 맞이했고요. 지난 10월 초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또 따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성 부립 시절의 소장 자료,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 그래서 좀 여쭤봤더니 5만 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걸 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이미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도서관 측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5만 점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5만 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번 꼭 보고 싶어요. 한번 꼭 보고 싶고 그래서 이 5만 점을 보는 거는 좀 나중에 기회로 삼고 일단은 도서관 쪽에서 좀 한 번쯤 좀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남산도서관이 도서관 특색 사업으로 그 한국문학자료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3층에 있고요. 일반적인 한국문학자료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올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비에 그 도서 같은 것들, 남산도서관 소장 그 문학 도서 같은 것들을 좀 전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특색 사업으로 한국문학자료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문학자료관 소장 초판본 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2017년에 따로 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제가 옆에 이미지로 이렇게 한 게 그 책의 표지이고요. 지금 저쪽에 지금 보니까 카메라를 받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쪽에 있는 실물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좀 이따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고문원 3종이 또 이제 좀 중요한 자료로 좀 발견이 돼가지고 뭐 유형문헌 지적이 됐다거나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이따가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살펴본 거는요. 일단 지금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록을 바탕으로 그 한국문학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초판본 도서 목록을 좀 기본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40에서 60년대 초판본 도서는 한 241권 정도가 도서관 쪽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걸 좀 어떻게 봤냐면은 먼저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241권 중에서 좀 자료적인 가치, 그러니까 희귀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높은 건 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주요 대학 도서관, 그리고 국립도서관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립도서관을 하면은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소장 현황과 한번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41종의 소장 자료를 좀 시기별로 나누고 동시에 시기별로 나누면서 각각의 도서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분류해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고요. 요 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소장 자료로부터 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문화사적 의미가 어떤 걸까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좀 저기 도서관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241종 중에서는 아주 귀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아주 귀하다. 네, 그거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241종의 도서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 한국의 그 독서사의 흐름과 같은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이게 오늘의 어떤 발표의 좀 중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네, 이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따가 볼 거긴 한데 이를테면은 여기 소장 자료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책이 유명한 작가죠. 그 50년대 전후문학의 중요한 작가인 곽학송의 동목교 같은 책이 여기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의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훼손이 되어 있죠. 저 위에 있는 건 지금 화면에 잘려 있는데 정비석의 그 해방기 도서 단행본, 창작집 단행본인 재신제라는 소설집입니다. 촬영을 했는데요. 이 재신제 같은 경우는 저기 3층
지금 현재 그 문학 자료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표지를 거의 웬만한 표지를 가져왔거든요. 요 이미지 자료로는. 근데 지금 표지가 아니라 이거는 속표지입니다. 표지는 당연히 훼손되어 가지고 뭐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장 자료 훼손 상태가 좀 있어요. 네. 뭐 아주 심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소장한 자료가 이렇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특히 대중적인 어떤 독자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 좀 아까도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통속 도서관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공공적인 시립 도서관의 운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어떤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립 도서관의 어떤 소장 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책의 훼손이라는 흔적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이 얘기까지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뭐 자료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총 241종의 책은 1940년대의 자료가 17종, 50년대 19종, 60년대 205종. 그러니까 사실은 60년대 위주입니다. 네, 40년대, 50년대는 뭐 그렇게 뭐 많다라고 언급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세한 목록은 그 자료집에 76페이지부터 네,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일부 오류를 좀 수정해가지고 좀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타 주요 소장 기관과 대조를 해보았을 때 다른 데는 없다, 여기만 있다라고 발견한 자료는 2종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본 건 아니죠. 무슨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공공도서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주요 도서관, 대학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소장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은 2종입니다. 하나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네, 꿈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선집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편저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누가 편찬한 건지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번역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이렇게 사랑과 꿈을 다루는 세계 유명 시인들의 시를 번역해 놓은 건데 번역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 시기에 생겨나고 또 제가 어릴 때까지도 요즘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까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굉장히 대중적인 시선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놓여 있는 거는 이제 그 장만영, 이 사람 좀 이름이 있는 시인이죠. 장만영의 시 수필집인 이 그리운 날에라는 책인데요.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지금 문영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버전인데 요 책 자체가 다른 대학의 다른 주요 도서관들의 소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출판사에서 조금 일찍 나온 책들이 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판 이런 게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게 소장이 되어 있고요. 67년에 이 문영각이라는 이 판본은 좀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네 해적 출판이 되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네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출판사를 옮겨서 재판이 되었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두 책 모두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타 지금 이제 이 남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만 따지면 요 두 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이건 이 2종 정도 발견이 되는데 이제 소장 도서가 좀 전체적으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시는 해서는데 통계까지는 안 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절반 이상,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241종 중에서 그 정도의 그 도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협약도서관에 가서 디지털로 이제 열람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기에만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타 좀 드문 자료,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자료는 아닌데 좀 보기 드문 자료까지 좀 관심의 영역을 넓히면은 조금 더 중요한 자료는 몇 개 더 발견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그 박영만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성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드뭅니다. 네, 여러 군데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닌 책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영만이라는 작가 자체는 충분히 지금은 연구가 안 돼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영래 선생님이 이 박영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40년
네, 초반에는 이를테면 그 학예사, 중요한 출판사죠. 오늘 이용범 선생님도 계신데, 학예사 연구하셨던 이용범 선생님 계신데, 중요한 출판사인 학예사에서 이제 전래 동화 선집 같은 걸 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일제 말기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복군에서 활동을 하는데, 해방 이후에 귀환해서는 요 1948년에서부터 49년에 두 권으로 쓰여진 장편 소설 요 새로운 성이라는 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광복군 활동과 같은 것들을 이제 소설로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려고 하는 작가이고, 한 번쯤 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가와 작품이 아닌가. 네, 근데 네, 별로 이 소장이 많이 안 돼 있고 여기 돼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이제 이무영의 산가는 민중서관에서 나온 그 네. 무형 농민문학 선집 전체 2권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중 1권에 해당하는 그 책입니다. 역시 이제 이상하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책인데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고, 제가 대학 도서관 2군데 정도에서 이 책의 소장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이고 여기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과 같은 경우도 저기 3층에 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오영수의 명왕가 같은 경우는 58년도 판본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58년도 판본 찾아보기 힘들고 60년 판본이 좀 여러 군데 좀 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조금 특이한 것들로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윤정모의 그 요즘 좀 연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윤정모의 데뷔작이죠. 그 문이저 부는 바람이라는 장편 소설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 책은 아니고, 아무튼 그 남산 도서관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의 분류입니다. 이 분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뭐랄까요, 그 독서사 혹은 이제 출판사적인 흐름을 이제 감안을 해 가지고요. 이를테면은 국학 관련 자료를 이제 재간행하거나 국역한 책, 그리고 국학연구서, 문학연구서, 소설수필시, 그리고 문학선집, 그리고 마지막 좀 특수한 유형으로서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보았는데요. 사실 그 40년대와 50년대에 대해서 통계가, 그러니까 전체가 17종, 19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통계를 내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백분율로 표시한 거는요, 40년대 전체, 이를테면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체 도서 중에서 해당 부류에 속한 도서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 굉장히 좀 튀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를테면은 40년대는 전체 17종밖에 지금 소장 도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학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국의 고전 그 문헌들의 재간행 혹은 이제 국역서 간행,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무려 9종입니다. 50%가 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50년대 같은 경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정상적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무튼 좀 고른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려 70종.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 241종 중에서 이 수필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많아진 건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수필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 남산도서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산도서관 문학자료관의 그 소장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뭐랄까요, 그 한국 해방 이후 한국의 어떤 독서 문화사 같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같은 것들을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저기 해방계 국학 자료는 저기 뭐 김천택의 청구영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강희맹의 저서라든가, 아니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김성칠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김성칠이 이제 번역했던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고 뭐 그렇고요. 특히 이제 국학연구서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기 구자균 선생님의 조선 평민문학사 같은 유명한 책이죠. 네,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구자균 선생님의 조선 평민문학사 같은 책을 포함을 하면은 무려 65%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해방기 이후, 해방 직후에 이루어진 어떤 그 국학서 간행의 어떤 열풍의 흔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소장자료 목록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귀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뭐 그러니까 비교적 뭐 많은 소장 기관들에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 단행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와 관계없이 좀 꾸준히 그 소장 자료 목록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정비석의 재신제라든가 아니면은 김영수 이거는 소설집은 아니고 희곡이랑 소설이 좀 섞여 있죠. 그래서 김영수의 혈맹이라든가 곽학송 뭐 아니면 최정희 아니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100주년 탄생 100주년인 그 정한숙의 그 대표작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한 고가 같은 작품이 사실 요 창작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숙의 창작집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기 장용학, 박경리, 홍성홍 등등의 이런 어떤 주요 소설 단행본들도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좀 흥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960년대 이후에 소장 자료 목록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그 소장 자료가 좀 다양화된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김희정의 책 뭐 이 여러 권 소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의 얘기를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만 되게 여러 권이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안 알려진 작가입니다. 김희정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불문학자이기도 하죠. 불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글을 썼던 작가인데 이 인간의 길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판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성바오로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인 문학으로서 좀 이후에 좀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좀 재미있었던 거는 요 책이었습니다. 요 책도 이제 표지 훼손은 너무 심해가지고 속표지를 찍어왔는데 조풍현의 그 시면의 안테나 이게 과연 창작일까 번역일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풍현 다들 아시다시피 40년대 초반 그 문장의 편집자이기도 했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의류문화사 같은 중요한 어떤 출판사 경영에 관련을 맺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데 이 조풍현이 썼던 어떤 추리소설 같은 것들도 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고요. 아니면 뭐 윤백남이라든가 아니면 박종화라든가 장덕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대중적인 역사 소설과 같은 것들의 재간행 판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했고 요 신지식 같은 사람은 뭘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냐면은 빨강머리 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번역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자이자 번역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지식의 그 아동문학 상작집이에요. 이건 단편 아동문학 상작집인데 단편 동화집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사실은 이 1960년대 어떤 뭐랄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독서 대중이 확대되고 출판사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주류 문단 혹은 문학사적 정전에서부터 벗어난 대중적 장편 소설의 증가라는 현상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독서 대중의 확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충분히 문학사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어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소재나 장르나 취향의 다양화 같은 현상들을 이를테면 저희는 이 남산도서관 소장 도서의 도서 목록에서부터 좀 읽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960년대 이후 수필의 비약적인 증가인데요. 저는 이건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수필집의 시대라는 얘기를 말로만 들었고 표로만 봤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성균관대 이용희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당시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 통계 같은 게 있는데 뭐 소설이 9권일 때 뭐 수필이 30권이다. 뭐 이런 식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와 뭐 그냥 지식으로만 봤는데 이게 실물을 보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놀랍더라고요.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어쨌든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1960년대 소장 자료 중에서 무려 70종에 해당하는 게 이제 수필, 수기, 수상록, 에세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필로 이제 통칭할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산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엔 당연히 이제 당대 큰 화제를 모았던 베스트셀러 도서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 문화방송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펴낸 절망은 없다. 이거 꽤 팔린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보시면요. 이미지가 지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겉표지도 못 찍고 속표지도 못 찍어가지고 뭘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판권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판권지조차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찢겨져 있죠.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라는 어떤 흔적과 같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1962년 민가반의 백년한이라는 그러니까 이 민가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친왕 그러니까 조선 말기 그 영친왕의 원래 약혼자였다가 이제 강제로 파혼당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이제 이분이 62년에 이분의 그 수기야 같은 걸 출간이 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또 목록에 오릅니다. 요 문선각에서만 출간이 되는 거 아니고 다른 한 2개인가 1개인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네, 좀 제목을 소개하기 좀 민망한데 뭐 유한철의 뭐 이상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도 네 당대 좀 인기가 있었던 책으로 확인이 되고요. 김영석 같은 사람은 이어령과 함께 1960년대 에세이 열풍을 이끌었던 그 작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읽혔던 어떤 그 베스트셀러 수필집과 같은 것들이 그냥 충실하게 소장이 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그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 목록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가 막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정말로 많은 어떤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직종과 계층들이 수필집을 씁니다. 이를테면은 사막사라는 데서 굉장히 상업적인 출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아탑의 오후라는 2권짜리 수필집을 냅니다. 이거는 누구의 글들을 모은 거냐면요. 전국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글을 모아 놓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요 책이거든요. 이게 그 전국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책을 모아 놓은 건데 이게 속표지 가져온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네.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은 뭔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좀 희한한 책이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이 메아리의 여운 이런 거는 뭐 아나운서들의 수필집, 뭐 의사의 수필집, 영화 배우의 수필집. 이건 영화 배우 수필집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이 태연실이라는 당대의 인기 배우였습니다. 네, 좀 저는 잘 모르는데 연세가 저보다 조금만 많으신 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쓴 그 수기집 같은 거고요. 아니 뭐 검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기타 등등 굉장히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수필집이 다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대 이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노동수기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 수필집을 간행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뭐 이거는 의사의 수필집이다 아니면은 뭡니까 그 아나운서의 수필집이다 이렇게 그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대체로 지금 좀 정리하면 뭐 일종의 고학력이 필요로 한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 혹은 뭐 영화 배우와 같이 그 사회적인 선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 수상록을 읽어서 뭐 교양을 채우겠다라는 그 당시에 그 교양주의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그 교양주의의 배후에 놓여 있는 이를테면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과 같은 일종의 어떤 출세지향적인 어떤 속물주의의 흔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도서 목록으로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학생과 관련된 어떤 책들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저 제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 위에 빨간색으로 한자가 학생시 333인 학생시 333선집. 네. 이건 뭐냐면요. 주로 50년대 그 학원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지에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작품을 토고해 가지고 일종의 그 학생 문단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뭐 최인호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시를 수록한 사람 뭐 최인호라든가 이재하라든가 아니면 뭐 마종기 뭐 기타 네, 황동규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지에서 이제 출간된 그 발표된 어떤 시를 모아가지고 낸 일종의 시선집 같은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게 초판본이 아니래가지고 이 목록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소장 자료 중에서 이를테면 학생과 문학, 예, 이런 약간 대놓고 그런 어떤 계층을 노린 어떤 그런 책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이 만들어지고 이 책이 61년에 나오는데 이 최덕교 선생님이 81년에 똑같은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목만 바꾸어 다시 간행을 하거든요. 제목은 바뀝니다. 제목 바뀌어서 다시 간행을 하는데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어떤 읽힐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은 어떤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책들이 읽히고 팔리는 거는 아까도 이제 교양주의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속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그 명문 학교라는 어떤 일종의 문화 자본이랄까 그런 것들과 어떤 출세에 대한 지향들 이런 것들과 좀 굉장히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길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요. 요거는 네, 그 옆에 보시면 이 험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해 고등고시와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네, 그 입시 수기집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이런 스타일의 입시 수기집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모 교수님의 수기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그 책의 앞부분에 무슨 저기 청년을 다루고 있는 무슨 그 세계 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인들의 이렇게 수기를 먼저 앞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쫙 이렇게 이런 어떤 네, 입시 성공수기 이런 걸 배치를 하고 이런 어떤 광경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놓인 거는 이제 수업 논문 작법이라고 해가지고 취직 시험에 필요한 논문 작성 법과 같은 것들 설명한 실용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전혀 상관이 이 책의 실제 제작은 전혀 관여를 안 했겠습니다만 여기 역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누구누가 감수했다고 써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구상이거든요. 네, 시인 구상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이런 어떤 그 문학적인 자본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런 책을 만들고 어떤 파는 현상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남산도서관 소장 자료로 읽을 수 있는 어떤 해방 이후에 좀 독서 문화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책을 읽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봤던 책 중에 많은 책이 이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도서는 강윤호 님이 기증하셨습니다. 라고. 사실 이제 강윤호 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강윤호 선생님은 그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의문론 전공입니다. 의문론 전공으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3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2004년에 그 이제 그 소장 도서가 이제 남산 도서관에 이제 기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022년에 최근에 발굴된 몇몇 도서가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수시황생 칠제의찬요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강윤호 선생님 기증 도서에서부터 발굴이 돼가지고 유형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문학자료관 초판본 도서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강윤호 선생님의 기증 도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요게 그 사례인데 제가 써놨지만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칠 번역의 그 정음사판 열하일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증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요건데 증정 도서겠죠 아마도. 네, 그 이거는 책 자체는 이제 이숙영, 김동욱 선생님이 같이 쓴 국문학사라는 책이고 이건 아마도 대학교 전공 교재로 쓰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김동욱 선생님께서 이제 강윤호 선생님께 이렇게 책을 드리는 어떤 그 서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책의 어떤 분류 번호를 보면은 요 개인 기증 도서와 같은 것들 이를테면 국립 도서관 같은 경우 이제 따로 개인 문고와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따로 그 책이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그 기증자별 기증 도서의 목록이라든가 어떤 해자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작성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이를테면은 특정 세대의 지식인들, 이를테면 1929년생이시니까요. 1930년생의 어떤 국문학자들은 어떤 책들을 보았을까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게 찾아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찾아봤을 때 이게 흔적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도서의 유통 및 교환의 어떤 주요한 경로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제가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시황 생칠제의 찬요라는 책을 네, 어떻게 구하셨을까 어디서부터 구하셨을까 이런 식의 어떤 흔적들이 놓여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전우영 선생님 발표였나요? 네, 전국 자유교양 추진 대회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저기 이미지로 갖고 온 표지 지금 역시 잘 안 보이는데 신곡 이야기라고 적혀 있죠. 김수님의 신곡 이야기. 그 밑에 이제 발행처가 나오는데 발행처가 한국자유교양추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이제 전우영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아, 저런 일을 하는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책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목록에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봤더니 이 책은 뭐냐면요. 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자균 선생님의 조선 평민 문학사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표지가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그 자료 소장 기관으로서 이 공공도서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소장에 대해 조금 더 어떤 전문화된 기관들, 이를테면 그 대규모의 어떤 아카이빙과 같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책이 이렇게 그 표지가 바뀌게 된 거는 아마도 좀 책이 오래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표지가 아마 찢어졌겠죠. 그럼 나중에 책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까 이제 송민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그 용도 폐기된 그 책의 표지에서 좀 적당한 표지를 얻어가지고 아마 보수한 흔적과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고 저로서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책의 훼손 아니면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옛날 책들을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옛날 책들에는 꼭 써있죠. 뭐가 써있냐면은 네 침칠하지 마시오라든가 네 침칠하지 마시오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낙서를 하지 마시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써있습니다. 항상 합니다. 근데 항상 합니다. 이를테면은 옆에 거 책을 다 보고 나서 뿌듯하게 본인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책에다가 혹시 제가 아는 저희 은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그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거죠. 지금 그 저자의 얼굴에 그 위에 거랑 이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 혹시 그래서 박동규 씨가 이렇게 낙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인데 이렇게 그 저자의 얼굴에다가 저자 근형 이런 게 옛날 책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안경과 코수염을 그리고 그 밑에 알 수 없는 어떤 기호들과 같은 걸 항상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이렇게 낙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책이 훼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공공적인 어떤 시립 도서관에서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반대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책이 너무나 깨끗하다. 아무도 그 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이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책에 있어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책의 훼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흔적들, 이를테면은 낙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무엇인가 좀 다른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낙서의 흔적과 같은 것 자체가 좀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아마 낙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 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보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 대출 관리와 같은 것들이 훨씬 예전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낙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자체를 어떤 새로운 어떤 수집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의미를 좀 찾아보려는 일들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저희 고전소설 연구에서는 그 새책가의 그 새책본 도서에 이렇게 기재된 낙서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당시 어떤 독자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좀 읽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를테면은 요 책입니다. 요 책은 지금 역시 잘 안 보입니다.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최덕교 선생님이 편찬한 바람 길을 올리다라는 학생시 선집의 예전 도서관에 있었던 독서 카드입니다. 독서 카드 이걸 제가 잠깐 꺼내봤는데 누가 봤나 궁금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면은 김상현님과 김우일님과 박상민님이 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셨는데 역시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재미없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재미없다라고 위에 한 명이 이걸 쓰니까 그 밑에 다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써요. 네 분이 빌려갔는데 네 분이 모두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분들은 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왜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상의 나를 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시 선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뒤에는 어떤 뛰어난 어떤 작가로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시인으로서 이름을 올리는 학생시 선집이고 명문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시 선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았습니다. 시키니까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건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러한 어떤 반응과 같은 것들을 그래도 이 친구들은 착해가지고 책에는 낙서 안 했죠. 책에는 낙서 안 하고 독서 카드에다가 독서 카드에 비고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낙서라는 흔적과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장만영의 이제 그리운 날의 좀 감상적인 시집인데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 시를 써놨어요. 네, 이런 흔적들도 좀 보이고요. 그 옆에 이제 이게 좀, 예, 좀 재미있는데 아마 그 자료집에는 조금 더 이 어떤 낙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나운서 수필집 이제 장기범의 이제 메아리의 여운이라는 책 뒤에 나와 있는 낙서인데요. 이럴 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실이 무엇인지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어떤 낙서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당대 어떤 지배적인 독서 문화 속에서 어떤 약간 일탈적인 형태 혹은 반항적인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일종의 독자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모아봤을 때 무엇인가 좀 흥미로운 어떤 발견이나 논의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남산 도서관에 어떤 자료들이 있고 그것들의 의미가 뭐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5만 점. 이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증자라는 문화 같은 거, 기증의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가지고 기증자별 기증 도서의 조사 회자 같은 것들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공공시립 도서관을 일종의 자료 수집 기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수준에서 그 자료 아카이브가 이루어지는 국립도서관과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문학사적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그 문학사 쪽으로 좀 뭐랄까요 그 정전격의 어떤 작가가 낸 초판본 여기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도서의 가치를 저희가 산정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선 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면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답이 없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 전통적인 문학사적 관점에 입각해서 자료의 소장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는 여기서는 조금 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 소장 자료의 사실은 어떤 목록과 그 흔적들로부터 읽을 수 있는 이 독서 문화사의 재구성에 어떤 중심을 둔 새로운 어떤 도서 큐레이션 방식과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둔다거나 아니면은 이 도서 열람의 흔적과 기록과 같은 것 자체를 한편으로 이제 독서 카드 같은 걸로 나타나는 한편으로는 네, 낙서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최근의 경우라면은 전산화된 도서 대출의 열람의 데이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열람의 흔적과 기록 자체를 새로운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독서 문화사에 미처 밝혀지지 못한 측면과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밝히는데 공헌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가 들었습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부록이고요. 네, 한 번쯤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